이번 시간에는 제2절 수익증권 일반, 제3절 수익증권 신규, 제4절 수익증권 환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격이란 주식은 보통 한 주에 얼마, 두 주에 얼마라고 한다면 펀드의 기준가격은 한 자당 1원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 단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펀드의 최초 판매 기준 가격은 전자당 1,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펀드의 과표 기준 가격이란 실제 수익의 과세가 되는 기준 가격을 말하는데 펀드 투자 시 대표적인 수익원으로는 채권은 채권의 이자 소득 그리고 채권의 매매 손익이 있고 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주식 배당 소득과 주식 매매 손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권의 이자 소득과 매매 손익 그리고 주식 배당 소득은 과세가 되고 주식 매매 손익은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펀드 기준 가격이 1,000원에서 1,050원으로 올랐는데 오른 50원 중에 주식 매매 손익이 40원 그리고 채권 매매 손익이 10원이라면 과표 기준 가격은 1,050원이 아니라 1,010원이 되겠죠. 수수료는 펀드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인데 판매 수수료는 납입 금액 또는 환매 금액의 최대 2%를 한도로 해서 판매 또는 환매 시에 일시로 받거나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취 판매 수수료가 대표적인 판매 수수료라고 할 수 있겠죠. 판매 보수는 판매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전으로 집합투자재산 연평균 가액의 1%를 한도로 하고 다만 투자 기간에 따라 판매 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1.5%를 한도로 합니다. 선취 판매 수수료와 판매 보수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절 수익증권 신규 수익증권 신규 시에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이용해서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고객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는 펀드를 추천해야 됩니다. 최근 완전 판매를 위해서 투자 정보 확인서 전산 출력본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한 원본도 같이 보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대리인이 내점에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금융 투자상품 투자 위임장을 진구해 주셔야 됩니다. 레이트 트레이딩이란 신규나 환매를 할 때 기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의 경과 여부에 따라 당일 신청 또는 이길 신청으로 구분해서 거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50% 이상의 국내 주식형 펀드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월요일 종가가 반영된 화요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체결되고 월요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화요일 종가가 반영된 수요일 기준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파생상품 투자 권유 시 유의사항으로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고객에게는 원금 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만 투자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는 네오비스 0258 화면에서 재권유 금지 고객으로 등록을 하고 거부 의사 표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령 투자자 펀드 판매 시 유의사항으로는 여기서 고령 투자자란 70세 이상의 투자자를 의미하는데 고령 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 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고 상품 내용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력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 투자자가 이 조력 제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설명 확인서에 고령 투자자와 조력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업무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 개인이 파생형 펀드나 ELF 같은 파생 결합증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 희망에 따라 가족이나 제3자에게 상품 계약 체결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 소비자에 대한 강화된 설명 의무 확인서에 그 신청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 날인 받아주시면 됩니다.
판매 직원이 고령 투자자에게 ELF, DLF 같은 투자 권유, 유의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본 상품이 고령 투자자에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금융투자 상품 설명 확인서에다가 지점장님 또는 감사 통할 책임자의 확인 서명 받아주셔야 됩니다. ELF 판매 시 유의사항으로 고령 투자자가 동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모집 종료일 2영업일 전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그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투자자나 고령 투자자에게 ELF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 성향이 파악된 이후 시점부터 계약 완료 시까지 그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되는데 기록 보관 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다음은 수익증권 환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의 일부를 환매할 때에는 선입, 선출법으로 환매를 하고 만약 결산으로 인해 재투자된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에는 재투자로 늘어난 자수 그리고 판매 자수 순으로 환매를 합니다. 환매 신청한 수익증권 계좌가 대출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바로 연결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가수금 계정, 대출금 관계 항목으로 입금이 되고 질권 설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체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단 예금 계정, 기타 일시 예수금 항목으로 입금 처리가 됩니다. 개인 MMF 가입 고객이 당일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펀드별 100억 또는 펀드별 순자산 종액의 5% 중에서 큰 금액 범위 내에 당일 지급이 가능하고 법인 MMF인 경우에는 당일 지급은 안 되고 환매 신청일 익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해서 익영업일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환매 수수료는 개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환매를 하는 경우에 전액 신탁 재산으로 편입이 되고 적립식 펀드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경과 후 환매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를 하게 됩니다. 펀드는 보통 1년에 한 번 결산을 통해서 이익금을 나눠주는데 이때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준가를 1,000원으로 낮추고 자수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재투자라고 하는데 결산은 매년 펀드 신규 설정 전일에 하고 재투자는 매년 펀드 신규 설정 해당일에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